가슴을 후비는 외로움. 첫 번째 글. 끊임없이 밀려드는 공허함과 서글픔에 대하여. 외로움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살펴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외로움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겪게 되는 체험입니다. 어렸을 때 반 아이들에게 사팔뜨기라고 놀림을 당하거나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었을 때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숙사에서 집이 그리워졌을 때 혹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던 부당한 규칙에 분개했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젊은 시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점수에만 연연해하고 좋은 친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을 때 또는 모임에서 여러분이 내놓은 제안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라면 공들여 준비한 강의에 학생들이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또 설교자라면 훌륭한 취지를 담은 설교를 하는데 회중들이 졸고 있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매일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간부 모임을 할 때나 회의 중에, 상담 중에,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긴 시간 동안 단조로운 노동을 하고 있을 때나 따분한 책에서 눈을 떼서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외로워라고 중얼거리게 되는 내면의 이상한 고통과 정신적인 허기, 마음 잡을 수 없는 불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나 훨씬 극적인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외로움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 중 하나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이 서양 사회는 외로움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뉴욕시에 갔을 때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전철한 내 주위에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신문을 읽거나 공상에 빠져 멍하니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순찰 중인 경찰관을 보면서 내가 계속 되새긴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려고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둘러보면 물건을 더 많이 사달라거나 새로운 상품을 사라고 권유하는 선정 벽보 속의 장면들이 눈에 들어온다. 부드럽게 포옹한 채 서로 즐거워하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 빠르게 달리는 요트를 타고 서로를 향해 웃고 있는 쾌활한 남녀들, 대담한 모험을 해보라며 말에 올라탄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는 자신만만한 탐험가들,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쪼이는 해변에서 춤추며 뛰노는 겁없는 아이들, 여객기와 호화 여객선에서 언제라도 나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 매력적인 아가씨들이다. 지하철은 어두운 터널을 차례차례 지나가고 나는 넣어둔 곳에 돈이 잘 있는지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 동안 온통 두려움뿐인 나의 세계를 장식하고 있는 여러 말과 영상은 사랑과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는 단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외로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경쟁과 대결의 일부가 되어버린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도색 잡지는 아마도 당연한 결과의 하나인 듯 싶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친밀감입니다. 많은 포르노 가게에서는 수많은 외로운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잔뜩 품은 채 여자의 누드 사진을 말없이 들여다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사진들에 이끌려서 누군가 그들의 외로움을 없애줄 헌미라고 밀폐된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도 바깥 거리는 생존을 위한 잔인한 투쟁으로 조용할 날이 없으며 포르노 코너들조차 그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게 주인이 손님들에게 보지만 말고 사라고 재촉할 때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오늘날 인간 고통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신과 의사와 임상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외로움은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털어놓는 불만이며
늘어난 자살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과 마약 복용, 다양한 심신증후군들, 예를 들면 두통, 위통, 요통의 원인이며 수많은 교통사고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됨과 일치와 공동체를 이상으로 삼고 있는 문화를 경쟁적인 개인주의와 조화시키려는 이 세계 속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 성인들과 노인들은 외로움이라는 전염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파티들과 친목 모임들이 끝나면 공허함과 서글픔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내면 깊숙이 뿌리 박혀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경쟁심 탓에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파티가 끝남과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환영해주는 모임에 안 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또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모임에 누군가 안 왔다고 해서 특별히 서운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음식도 푸짐하게 있고 그 음식을 먹을 사람도 충분히 있지만 음식이 사람들에게 일체감을 심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파티장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끼면서 파티장을 떠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도 외로움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반가워할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뵈니 영광입니다.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이렇게 만나 뵙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친구분이랑 같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오세요. 이 말은 상대방과 친밀해지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바람을 보여주지만 사회가 외로움의 고통을 고쳐주지 못한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을 때 진정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뿌리는 매우 깊기 때문에 낙관적인 선전, 사랑을 대체하는 이미지들이나 사교 모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뿌리는 조건 없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용당할 염려 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의심을 먹고 자랍니다. 날마다 겪는 사소한 거절감, 이를테면 비아냥거리는 웃음과 버릇없는 말, 독소와 붙이는 말, 차가운 침묵은 아무런 악의도 없고 신경 쓸 가치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친구들이 떠나고 그 감 가운데서 절제 혼자만 남는 상황에 대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두려움을 끊임없이 일으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